안녕하세요. 한가룸입니다. 바이크를 타기 전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역시 어디로 갈까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며 라이딩 하는 날을 기다리곤 하는데요. 그렇게 정한 오늘의 목적지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을 달려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바로 지명 때문입니다. 홍천은 넓을 홍의 내천, 말 그대로 물이 넓고 크게 흐르는 고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명에 큰 물길이 담겨 있다면 강을 따라 달리는 길도 분명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는 가평과 춘천을 거쳐 북한강을 따라 달리다가 홍천강으로 이어지는 길로 잡았습니다. 이전에 다녀온 제천 여행처럼 이번에도 지도를 보며 경유지를 하나씩 찍어가며 짠 코스라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지는 직접 달려봐야 알 것 같아요. 춘천을 지날 때 늘 건너고 했던 병강교에 닿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대로 직진했겠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다리를 건너자마자 옆길로 빠져봅니다. 길을 벗어나자 마주한 풍경은 짙은 녹음 사이로 북한강의 푸른 강물이 언뜻언뜻 비치는 한적한 2차로 도로입니다. 좋다. 아,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오는 내내 분주한 차량 흐름에 섞여 달려왔는데 방향을 틀자마자 풍경의 결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어, 강변길을 따라 유유자적 달리다 보니 길은 이내 산길로 접어들어요. 오늘 라이딩 코스의 첫 번째 경유지로 정한 수런이 고개입니다. 길폭은 그리 넓지 않지만 양옆으로 우거진 나무들 덕분에 서늘한 공기가 감돕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코너를 돌아 나갈 때마다 헬멧 틈으로 스며드는 싱그러운 플레음도 참 좋네요. 경사가 그리 가파르지 않은 야트막한 산길이라 부담없이 리드미컬하게 와인딩을 즐기기에도 좋은 길입니다. 고개를 내려오니 초목이 가득한 농촌 마을이 펼쳐집니다. 와, 푸릇푸릇. 산과 하늘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물머금은 논 풍경에서 전원마을 특유의 평온함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렇게 시선이 여유로워지는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방지턱이 많아서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가 없는 길입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며 다시 강줄기를 옆에 끼고 달리게 됐는데요. 드디어 만나게 된 홍천강입니다. 이번 투어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홍천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와 비슷한 크기라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넓은 지역이네요. 홍천강을 따라 이어지는 494번 지방도에 올랐습니다. 물길을 옆에 두고 달리다 보니 산과 강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평소라면 어딘가로 가기 위해 그저 지나쳤을 길인데 오늘은 홍천을 둘러보겠다고 마음먹어서인지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사뭇 다르게 다가오네요. 지방도를 따라 여러 마을을 지나던 중 로터리에서 출구를 잘못 찾아 들어왔습니다.
급할 것도 없으니 굳이 바이크를 돌리지 않고 길이 이어지는 대로 마을을 한번 둘러보기로 해요. 너무 마을로 들어와 버렸어. 우연히 흘러들어온 곳이지만 풍경이 좋아 잠시 바이크를 세웠습니다. 저 멀리 산허리에 걸쳐진 다리가 방금 제가 건너왔던 다리네요. 조금 돌아오기는 했지만 덕분에 홍천강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길을 찾아 다시 홍천강을 건넙니다. 홍천강은 물줄기가 워낙 크게 굽이치며 흐르다 보니 강을 따라 길이 이어지기보다는 곳곳에 놓인 다리로 연결된 구간이 많아요. 덕분에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홍천강을 여러 번 건너게 되네요. 터널을 빠져나오자 그동안 보아온 풍경과는 사뭇 다른 산세가 눈에 들어옵니다. 팔봉산 관광지 들러볼까 말까. 가보지 뭐. 홍천 팔봉산. 봉이 8개라 팔봉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오. 유독 눈길을 끄는 모습에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홍천의 명소인 팔봉산이네요. 우연히 지나는 김에 스쳐가며 가볍게 볼 생각이었는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멈춰가기로 해요. 홍천 팔봉산은 그 이름처럼 8개의 바위 봉우리가 톱날처럼 늘어서 있는 산입니다. 그 아래는 홍천강이 이 봉우리들을 감싸한 듯 휘돌아 흐르는 독특한 지형을 이루고 있어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은 아닌데도 물가에는 벌써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막상 강가 가까이 내려가 보니 이름 모를 벌레들이 꽤 날아다니네요. 이 시기에 생기는 벌레들인 것 같은데 좀 성가시기도 해서 서둘러 풍경을 눈에 담고 강가를 벗어납니다. 홍천을 달려보니 길만 따라 달려도 충분히 괜찮은 라이딩 코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왕 탐험하듯 나선 길이니 조금 더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기로 합니다. 산 아래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 이름 그대로 넓고 크게 흐르는 물줄기를 마주할 때마다 홍천이라는 지명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달리던 중 문득 홍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와 바이크를 세웠습니다. 짧게 사진 한 장만 남기려는데 동네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 경계하며 짖는 바람에 후다닥 사진만 찍고 도망치듯 자리를 뜹니다.
백돌리 풍경마을. 강 따라 다니는 길이 너무 좋다. 사실 홍천으로 출발하면서는 조금 헤매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막상 와서 달려보니 길 따라 이어지는 풍경이 좋고 의외로 카페나 쉬어갈 곳도 많아서 즉흥적으로 둘러보기에도 괜찮은 곳이네요. 오늘은 목적지를 딱 한 곳만 정해두고 왔습니다. 지금은 그곳을 향해 가는 중이에요. 내내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큰 도로로 합류했는데 강원도로 투어를 갈 때마다 자주 지나던 아주 익숙한 국도입니다. 그동안 이 도로를 수없이 오갔으면서도 옆으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샛길들이 이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리 직진만 하다가 또 한 번 방향을 틀어봅니다. 이번에 들어선 곳 역시 대로변을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구간이에요. 조금만 비껴 나왔을 뿐인데 또다시 한적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번 투어는 저에게 익숙한 곳에서 발견하는 낯섦을 선물해주네요. 다만 한 가지 계산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달리는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식사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건데요. 미리 식당을 알아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브레이크 타임에 걸릴 듯 말 듯 애매해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일단 목적지에 거의 다 왔으니 먼저 둘러보고 나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가령폭포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에서 폭포까지는 금방이라고 들었는데 입구에 있는 안내도가 너무 약식이라 길을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일단 안내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 봅니다. 표지판을 따라 걷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걷는 느낌입니다. 인도도 없는 차도를 계속 걷고 있으려니 조금 불안해서 지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요. 폭포와 가까운 주차장이 이쪽이 아니었어요. 잘못 왔어. 어쩐지 주차장에서 너무 멀다 싶었어. 다시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대로 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안내판이 여기 있었구나. 속았어. 하마터면 모르고 한참을 걸을 뻔했네요. 그렇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진짜 맞죠. 가령폭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제가 세웠던 곳은 버스 전용 주차장이었네요. 가령폭포는 영혼을 깨운다는 뜻으로 계령폭포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폭포까지는 숲길을 조금 걸어야 하지만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 크게 힘들지는 않아요.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니 오히려 바이크를 타며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입니다. 이내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사이로 물줄기가 곱게 쏟아져 내리는 가령폭포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숲속에 조용히 자리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자니 더운 날씨도 잠시 잊게 되네요. 폭포 자체도 좋았지만 저는 이곳으로 이어지는 숲길의 분위기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처에 계곡도 있다고 해서 가볼까 했는데 오늘은 굳이 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폭포를 둘러본 뒤 다시 홍천을 달려봅니다. 참, 가령폭포 주차장에 화장실이 꽤 인상 깊었는데요. 깨끗한 데다가 무려 에어컨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폭포를 둘러보는 동안 결국 식당이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버렸습니다. 혼자 마땅히 갈만한 식당도 보이지 않아 근처 카페에 가서 휴식 겸 요기를 하기로 합니다. 마침 조금 전 괜찮아 보이는 곳을 하나 찾아뒀어요. 카페로 향하는 짧은 구간마저도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길이네요. 요즘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라이딩 코스를 따라 달려보셨다는 후기를 종종 보내주시는데요. 이번 홍천 코스는 샛길까지 모두 따라오시기보다는 주요 경유지만 연결해서 달리셔도 충분히 좋은 길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구나. 이렇게 올라가. 가령폭포에서 약 18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퀸즈포크 철정초록이라는 카페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곳인데 운동장이 그대로 남아있어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느 자리든 편하게 이용해도 된다고 하셔서 혼자 왔음에도 운동장 한편에 있는 독채 오두막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녀본 카페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들어요.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커피와 함께 홍천 감자 그라탕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즉시 수제로 조리되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오늘은 멀리 나오지 않은 덕분에 아직 해가 한참 남아있을 때 목깃길에 오르게 되네요. 돌아가는 길 투어를 마치고 밤늦게 자주 지나던 익숙한 도로를 만났습니다. 늘 어두운 밤에만 지나쳤던 길이라 미처 몰랐는데 길 너머로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됐네요. 이번 여행은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